네, 도심 지역이 이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발표를 했었죠. 도심 복합 사업이라든가 복합 개발, 또 소규모 정비 사업부터 해서 노후주택 정비 사업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은 쭉 뺀 나머지를 이제 계속 진행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규제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대량 물량 공급은 사실상 요원해졌고요.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특히 이제 공공이 주도하지 않는 민간 사업자들을 활용을 한 어떤 주택 공급 방안을 이번에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당초부터 2017년도부터 이 방안이 나와서 주택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됐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진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또는 아파트 공급을 어떻게 더 빠르게 진행시킬 건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발표된 내용이고요. 지난 9월 15일 날 발표된 내용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거기에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을 이제 확대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실제로 작은 면적의 뭐 소형 주택이었는데요. 요거 이제 50제곱미터를 60제곱미터까지 늘리고요. 공간 구성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방 2개를 4개까지 만들 수 있게끔 만들고요. 요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이제 2011년도 12월 달까지 하겠다. 다다음 달까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주택 시행령을 개정을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고 뭐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 바닥에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이 85제곱미터까지밖에 현재 허용이 안 됐는데 이거를 120제곱미터까지 하게 되면 뭐 이제 3, 4인 가족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을 이제 11월 달까지 마무리 짓고요. 기금 세제, 이거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들 기금 지원을 조금 더 기금 지원의 한도를 좀 상향하고 금리를 좀 인하하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밀 억제권역의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를 또 배제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을 이제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공유형 주거 서비스도 만들어서 이건 현재 건축법과 민특법 시행령 개정을 2022년도 3월,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고요. 현재 진행 중인 아파트들 공급 속도를 조금 더 빨리 진행시켜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통합 심의를 일괄적으로 의무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고분양가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인근 시세 산정이라든가 또는 현재 실제적인 세부 심사 기준까지 공개할 수 있는 여건들 만들겠다는 얘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서 실제로 심사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한 300세대 미만의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거는 이제 원룸형이라든가 단지형 다세대 연립이 다 들어가 있고요. 원룸형은 좁은 면적 50평만 미터 이하이다 보니까 실존형 면적이 15평 미만이죠. 공간 구성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침실 하나, 거실 하나 이런 구조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2, 3인 가구 등이 한 개 당연히 가족 구성으로 해서 현재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수요로 이제 그 면적 자체가 넓어지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이제 당초에 이제 방 2개를 최대 4개까지 그리고 침실 3개, 거실 하나 등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이제 2011년도 올해 12월까지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공간 구성이 늘어나고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현재 실제적인 이제 부대 시설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죠. 가장 큰 게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완화 세대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 하겠다. 완화되면서 늘어난 세대 수는 실제로 3분의 1까지만 제한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긴 하나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거 기능을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 바닥 난방을 설치를 허용한 게 지금까지인데요. 바닥 난방 같은 경우는 원래는 당초에는 2004년도까지는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던 거를 2006년도에 전용 50평만 미터 이하까지는 가능하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는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이걸 이제 늘린다는 얘기는 당연히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인구들이 실제 3, 4인 가족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고요. 가족 구성원이 이제 아파트처럼 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용 85제곱미터를 120평방미터까지 확대하면 중대형 오피스텔이 된다는 얘기겠죠. 120평방미터까지 이제 확대하기 때문에 당연히 36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평대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 4인 가족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요번에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개정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민간 사업자들이 대부분 다 대출을 활용을 합니다. 건축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 22년도에 집중 공급을 유도를 하는 조건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건데요. 내년까지죠. 그래서 현재 민간 건설사 등의 주택 도시 기금 건설 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40% 상향을 하겠다. 그 얘기는 다세대 주택을 현재 실제로 3,500만 원까지 해서 5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조건 땅 봤을 때 건축에 관련된 건축 자금이기 때문에 건축은 평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건축 자금을 현재 현행 개선 사항으로 봤을 때는 5천만 원까지 이제 대출을 늘려준다는 얘기고요. 다가구 주택도 5천만 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도 7천만 원, 그다음에 준주택, 오피스텔은 6천만 원까지 넓혀주고. 현재 이자가 나가겠죠. 대출금리 현행 대비 1%를 인하한다. 현재 3.3%로 2.3%부터 4.5%로 3.5%까지 요거를 1%씩 낮춰주겠다. 대출금리 인하해주고 또 기금, 건축자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건설업자들이 실제로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더욱더 많이 질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이제 이번 달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또 이제 오피스텔 신축할 경우 실제적으로 민간 사업자가 이제 과밀억제권역의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분양성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 신축 경우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요. 토지와 건물 분야에 따라 따로따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 매입 약정, LH 등과 매입 약정을 해서 내가 건축을 하고 LH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이라 한다면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죠. 이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본인들이 짓고 그냥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을 한 후에 LH공사와 계약을 해서 LH공사에서 전체 물량을 다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현재 지방세법 개정을 해서 취득세율을 현재 4%, 기본 4%에 중과가 4%인데요. 그러면 8%죠. 건축부는 2.8% 기본에 중과가 1.6%이기 때문에 이것도 4.4%나 됩니다. 이걸 중과를 배제시킨다는 얘기는 4%와 2.8%만 현재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매입 약정 한에서 LH공사와 매입 약정을 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2022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입니다. 근데 아파트 공급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려면 현재 실제적으로 인허가 사항들이 워낙 인허가 받는데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이거로 통합 심의를 한다. 실상은 지금도 현재 통합 심의가 있습니다. 이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형태였으면 이거를 현재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해라라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 소요 기간이 단축이 되게 되면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아파트 공급도 그만큼 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를 이번 달에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건설 사업을 할 때는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개발행위, 경관 이런 거 같이 이제 각 부처에서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걸 따로따로 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현재 구에서 시한테 건의하는 걸로 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택법 개정안 발의가 되는 이번 달부터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또 시행되는 시점도 따로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주택법이 개정이 발의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 HUG에서 고분양가는 이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HUG 주택 보증 도시 기금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분양가가 높으면 대출 금액을 실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단지 규모나 브랜드, 유사한 인근 사업장 시세를 반영을 하고 또 시세에 관련된 내용들, 심사 기준, 특히 이제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를 했는데
심사를 어떤 종목으로 해서 심사를 정확하게 합니다라는 내용의 심사의 세부 기준을 공개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H주에서 별도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 분양가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지역의 분양가가 얼마 정도가 되고 거기에 타당한 금액인지에 따라서 분양가를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양가 심사 매뉴얼 개정이 이미 지금 9월 달에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이제 H주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얘기죠. 심의 기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지역 분양가는 실제로 어떤 분야를 인정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지자체별로 다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택지비라든가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죠, 이거는. 택지 가산비, 건축비, 건축 가산비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분양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상향을 하고 또 분양가 기준의 구체화 심사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거는 분양가 심사 업무 매뉴얼 개정을 10월 달까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지자체는 법정 초과 복리 시설 설치 비용을 또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약간 불합리하게 어떤 단지는 되고 어떤 단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 주체가 산출한 제시한 가산 공사비 인정 비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50에서 87%까지만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심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공주도성으로 현재 계속 진행시켰는데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이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당장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뭘까라고 찾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도심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현재 민간 건설 사업자들한테 혜택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 사업자들을 통해서 물량 공급을 더욱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점점 말씀드렸던 대로 아예 정책 초기부터 이런 방법을 찾았었으면 물량 공급이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계산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물량들이 공급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